안녕하세요. 오늘이 설레고 내일이 기대되는 공간을 편집하는 공간 에디터 소미쌤 이은영. 공간 에디터 소미쌤 신현주입니다. 평소에 정리가 스트레스이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은데요. 새로 이사를 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현저하게 적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자, 이럴 때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겠죠. 모든 분들이 정리한다 생각하면 물건을 버리고 깔끔하게 수납해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정리정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그쵸. 주장을 하죠. 네. 자, 정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발달주기에 맞게끔 필요한 물건들을 언제든지 사용하기 좋게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정돈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쩔 수 없이 가장 물건의 종류도 양도 많은 주기가 있어요. 바로 미착 아동이 있는 댁이에요. 맞아요. 네. 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댁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뭐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놀이 장난감들도 많고 그죠? 인형도 많고 헤어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가방.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적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집이 작다고 이걸 다 버릴 수 있나요? 노노노. 절대로 그게 아니죠.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가족 발달 주기에 맞게끔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간과를 하세요. 자, 9평이면 거실도 작아지고요. 각각의 방도 네, 사이즈가 다 작아지죠. 작아질 수 없어요. 이사 가실 댁을 먼저 방문을 해서 방의 구조라든가 실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하죠.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 가실 때에 각각의 공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댁에 방문을 해서 이 발달 주기에 맞는 가구와 또 물건들을 어느 공간에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자, 이 물건을 그냥 쟁여놓는 거는 창고예요. 언제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는 수납 소개해 드릴게요. 5세의 딸, 엄마, 아빠 이렇게 3인 가구예요. 이 발달 시기에서 누가 가장 중심이 될까요? 5세 딸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요, 굉장히 똘똘해요. 과학 관련 학습지라든가 이런 걸 엄마랑 집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댁의 또 특징은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예 정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특성이에요. 그래서요, 자, 이 거실이라는 공간에 5세 아이 딸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막 장난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식구들이 왔을 때 아주 자리가 없게 돼요. 예, 왜냐면 9평이나 줄여서 이사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의 용도를 정하기를요, 평소에는 딸과 엄마와 함께 과학 학습지라든가 과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모였을 때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집은요, 9평이나 더 넓은 집이에요. 그런데도 이 공간에 이 책과 또 뭐 이것저것 잡화들과 뭐 장난감과 피아노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친한 분들이 오시니까 뭐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사실 아이도 집중력을 높이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철저하게 이러한 용도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물건만 놔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건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수납을 위한 수납 도구. 가구 쓰는 거, 이런 거. 지금 이 댁도 보면요, 여기 트롤리 있죠, 틈새 수납 바구니 있죠, 욕실 앞에 2단 선반장 있죠, 냉장고 옆에 또 2단 선반장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근데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는 난해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버릴 건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할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수납 도구를 아예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트롤리는요,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은 찾아쓰기 굉장히 불편해요. 이러한 이동식 트롤리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문구류라든가 만들기 용품이라든가 그리기 용품 등을 수납하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맞아요. 아이가 이때는 뭐 가위, 색종이, 물감 굉장히 다양한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모두 다
근데 이렇게 칸이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납 도구는요, 내가 수납하고자 하는 종류의 물건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통을 준비를 해서 가지만 여러분들은 페트병을 잘라서 그 페트병 주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색연필이라든가 사인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할 때 필요한 도구를 그냥 고고채 꺼냈다가 고고채 원이지만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수납을 해 주시면은요. 아이들이 하고 싶을 때 한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 색연필을 꺼내서 색칠하고 싶어, 사인펜 사용하고 싶어,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하고 바로바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자 해서 뭐 일일이 꺼내주고 이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꺼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한테 어떠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 그러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실 공간은 책장 2개와 테이블, 트롤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책장도요. 이게 원래 이사 오기 전에 아이 방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게 있던 그런 책장이에요. 네, 근데 아이 5살 아직 요만하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공간을 느끼는 감각은요. 어른보다 1.5배를 더 크게 본대요. 어른이 보기에도 이렇게 꽉 차서 그렇죠. 이런데 그쵸? 아이가 보기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면 엄청난 무게로 되게 부담감 네. 있게 다가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거실로 빼야 네. 되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사 가신 다음에 1년 6개월 있다가 또 새로 입주를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가구를 그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구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주도 되게 좋고 뭐 다음에 만약에 이사 가신다 그러면 그걸 조금 색칠을 좀 하면은 네. 더 환하게.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이거가 또 좋은 점이 뭐냐? 이 댁은 이사 가면 고시장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랍이 있어요. 서랍이. 그래서 이 서랍을 또 아주 알차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구는 뭐 감사히 여기면서 거실로. 책장 하나는 엄마방 서재에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을 꾸민다 그러면 방 하나는 옷방, 방 하나는 서재, 자, 뭐 방 하나는 침실 이런 식으로 꾸미시거든요. 자, 서재라는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재가 꼭 필요하신 분들 많아요. 저도 서재에 있고 선생님도 서재에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서재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재가 필요하고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서재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창고가 됩니다. 네, 처음엔 보세요. 책상 놓고 TV도 막 걸어 놓으셨어요. TV도 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하죠. 왜냐?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고 혼자서 서재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그런 댁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댁은 서재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결국은 서재가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빙박스도 많이 사시고 수납함도 여러 가지 종류 다 하셨는데 이런 펠리컨 수납함 이제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가면은요 정말 사지 말아야 할 수납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같은 거 보시고 샀는데 그게 더 오히려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인집부터 사지 말아야 할 거 이런 건 이렇게 쓰세요. 이런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면 악플 달린다. 선생님들이 긋고 말려서 안 했었거든요. 올바른 수납 도구 골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네, 꼭 필요해요. 사실 모든 덱들이 필요한 게 다 달라요. 왜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발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건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연령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가구도 수납 도구도 다 다른 거거든요. 여기도 이 고객님이 이거 펠리컨 수납함 너무 속상해 하셨잖아요. 네. 이것만 있으면 적층에서 의류를 다 수납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그 안에 있던 물건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그렇죠.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드리면 본인이 접는 걸 잘못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아니에요. 이런 공간에 넣어놓으면 어느 누구도 찾아서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런 거예요. 막 아이들 사이즈 똑같은 기저귀 그냥 하나씩 계속 꺼내 쓰는 거, 휴지 똑같은 거 하나씩 꺼내 쓰는 거. 뭐 어린아이 키우는데 그 물티슈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항상 일정량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수납 바구니가 꼭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쓸 때 그걸 유지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 수납 도구를 선택을 하는 거지, 가서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수납 도구를 위한 수납을 하는구나,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너무 우울해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같이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Y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Y가 없는 방법론은 누구한테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Y에 집중한 그러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아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결심을 하게 됐냐면요, 이분이요 저희 영상을 되게 오랫동안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영상을 보고 완벽하게 해놓으셨어. 의류 부분. 봉 3단으로 설치해서 했어요. 아이방과 안방의 파우더룸과 뭐 이런 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리빙박스 이런 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리는요 어떤 사용자의 한 아이템 전체가 해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의류를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의류 관련 전체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뜨문뜨문 그렇게 정리하면 결국은 도로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는 데가 서재를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딸방을 우리는 어디로 했죠? 뭐 안방이라고 하죠. 가장 큰 방으로 쌀방을 선택을 했어요. 애가 어린데 무슨 안방을 아이방으로 해. 아니죠. 엄마 아빠는 잠만 자고 그쵸. 하루 중에서 공간을 제일 많이 쓰는 아이가 아이일 거예요. 그래서 거실이라는 공간에 아이 물건을 놔두게 되면 또 손님이 자주 오는 집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공간을 손님들이 왔을 때 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제대로 뭐 놀이하다가도 손님이 오면은 또 그죠? 옮겨줘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생겨서 아이가 편안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자 해서 제일 큰 안방으로 선택을 했고, 잠을 잘 수 있는 침실 공간과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과 이렇게 분리를 다 해줬죠. 피아노도 같이 칠 수 있게 피아노도 같이 넣었어요. 그렇죠. 아이가 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도 아예 안방으로 넣었고요. 정말 중요한 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엄마가 정말 아이 케어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 삐 하면 막 서랍 같은 데 이렇게 그쵸. 넣으시잖아요. 다 섞여요. 이렇게 수납을 하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거 계속 사게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수납 도구는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돼. 그런데 그게 한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게 아이 옷이 걸려있는 옷장 도어에 아이 헤어용품을 종류별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을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당기면은 고무 밴드라든가 헤어핀이라든가 다 꺼낼 수 있게. 5살이니까 고무줄 많이 묶잖아요. 자, 그리고 이 무지개 헤어 수납 도구, 꼭 이거를 늘 쓰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일단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모든 걸 한눈에 보이게끔 수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끈이 많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핀만 쫙 수납을 하고, 반대편은 이런 게 있어요. 주머니처럼 된 거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은요 핀이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있지 않아. 어린 여자아이들은 커다란 리본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본핀을 이렇게 딱 하면 열리잖아요. 네. 그냥 옆에다 이렇게 끼워만 주면 돼요. 또 이런 게 또 하나 있죠. 선글라스. 헤어밴드도 고무줄로 된 거는 리본에 같이 넣어서 수납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반반 접어서 두면 한눈에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물론 따라해요. 이러고 너무 좋아했죠. 자, 이게 비싼 핀을 사줘서가 아니라 내 네.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핀들을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아빠가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이 옷은 맨 아래 공간에 옷봉 설치를 해서 지금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모두 수납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다가올 계절의 옷들을 수납해 두었어요. 왜냐면 혼자기 때문에요. 이제 작아지는 옷들은 계절이 바뀌면서 다 밖으로 밖으로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 옷과 헤어 관련을 수납을 했는데요. 여러분, 요때 하나 뭘 더 수납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당연히 아이의 머리도 묶여주고 빗겨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헤어 드라이기와 헤어 빗 그리고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거울까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물건의 제자리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아이가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빗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 일상의 동선을 생각하세요. 그럼 그때 필요한 물건들이 짠짠짠짠 나오겠죠? 그걸 순서대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면 돼요. 너무 쉽고 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옷장은요. 겨울에 입는 외투들이랑 코트들 수납해 두었고요. 그리고 가방까지 같이 수납해 두었어요. 외투를 입으면서 가방 들고 나갈 수 있게. 원래 거실에 있던 그 책장 3개를 다 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실의 책은 엄마랑 같이 하는 책들로 수납을 해두었는데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마가 이제 꺼내서 같이 아이랑 학습을 하는 거여서 거실에 수납을 해두었고요. 나머지 잠자리 책으로 창작 동화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잠들기 전에 보고 혼자서 보고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아이가 그림만 봐도 이해되는 거. 아직 한글을 몰라서 이때 감성적으로 빠질 수 없는 인형. 아이 눈높이에 맞게끔 수납의 자리를 정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인형을 꺼내서 만지고 안고 이렇게 가지고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형들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이제 수납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볼 수 있는 책, 인형, 옷, 헤어핀 전부 다. 정리가 끝나갈 때는 이 방 주인 꼬마가 왔어요. 근데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됐잖아요.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피아노 되게 잘 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피아노 한번 쳐볼래? 그러면서 했더니 애가 딱 앉아서 피아노를 악보도 없는데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치는 거야. 그래서 와, 너무 잘 친다. 근데 악보도 안 보고 피아노를 쳐?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얘 저는 악보 없이도 피아노를 쳐요. 저는 얘가 음악 천재인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요. 피아노 배운 적이 없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치는 거래요. 근데 그게 난 너무 좋았어요. 피아노를 내가 언제든지 치고 네. 싶은 공간, 내 공간이라 생각이 드니까 손님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장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환경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제가 그 꼬마 친구를 보고 또 한 번 느꼈는데 자기 방이잖아요. 근데 먼지방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게 사실 뭐 엄청 변한 건 없어요. 그냥 큰 책장이 나가고 작은 책장이 들어오고 그죠? 피아노가 들어오고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방에 공간이 여분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방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 건데 이 꼬마 친구가 문 앞 이렇게 서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너 방이니까 들어와. 그러니까는 들어오는데 얘가 입구에 서서 뭐라 그러냐면 아, 공주님 방 같다. 네, 저희가 새로 해준 건 캐노피밖에 캐노피. 없어요. 자, 그 커튼은 사실 아이방의 커튼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늬도 과하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1년 6개월 있다 이사 가면 새 집에 맞게 커튼을 하는 게 좋잖아요. 캐노피 정도는 지금 이 아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 해준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느끼기에는 공주님 공주님 방 방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지 그거를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Y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방 또 엄마 아빠 방의 의류와 아이의 장난감이 지금 안 보이죠? 장난감, 기타 그 많은 물건들은 어떻게 수납을 했는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